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례입니다. 일정상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가 파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예, 지금 오늘 뭐 국회 일정 있으십니까? 못 나오셨습니다. 예, 저희 내일, 그러니까 원래 수요일은 자료 준비 기간인데요. 예. 지금 국감 관련 회의도 있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예. 출연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거 여쭤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그 뉴진스를 둘러싼 그 논란은 뭔가요? 일단은 예. 박정훈 의원이 허위사실로 저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박정훈 의원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잘못 알려진 사안인데요. 예. 박정훈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 시간에 갑자기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자리를 비우고 뉴진스 한이를 만나러 왔다. 예.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석을 이석한 게 2시 41분인데요. 예. 이미 2시 32분에 한희 씨는 환노위 회의실에 출석해 있었습니다. 아, 예. 팩트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 허위사실. 예. 네, 허위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허위사실을 받아쓴 언론에 대해서도 예. 예, 그리고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제가 조치를 취했고요. 박정훈 의원은 그뿐만 아니라 예. 허위사실임이 드러나자 계속해서 책상을 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국감을 방해해서 예. 발언권을 정지시켰고요. 예. 그리고 박정훈 의원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에 대하여는 저희가 언론중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또 거기서 더 나가서 한이를 만난 것 자체가 특권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가 특권입니까? 제가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예. 한노이 쪽에 요청이 있고 이 사안이 과방위와 연결돼 있어서 예. 예, 그 한노이 쪽에 요청이 있어서 갔던 거고요. 예. 그런데 국감 시간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인사하고 저로서는 격려하고 예. 그리고 국감을 진행하러 왔었던 거죠. 예. 자, 본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과방위 국정감사 가장 큰 현안은 YTN 민영화하고 TBS 네. 서울시 네, 출연기간 맞습니다. 해제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핵심이 뭔가요, 여기서? 일단 YTN 사형화 과정에서 예. 그 사형화가 이루어지려면 예. 과거 YTN의 대주주 예. 한전 KTN과 마사회의 지분이 매각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예. 그리고 그 지분을 지금 현재 YTN 대주주가 된 업체가 산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과정, 예. 그리고 통매각을 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불법적 소지가 있게 이루어졌다는 문제입니다. 예. 자, 일단 궁금한 건요. 만약에 불법이 드러난다면, 만약입니다, 물론. 네, 분명한. 그럼 돌이킬 수 있나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YTN 그 우리 사주 쪽에서 예. 이 과정이 불법이다. 예. 그래서 취소해 달라. 이 과정 전체를 예. 이런 재판을 했고 가처분 신청에서 예. 그게 인용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가처분 판결의 내용을 보면 2인 구조, 방통위 2인 구조에서의 YTN 사형화의 과정이 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뭐 지금 인용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된 거기 때문에 예. 그 판결 요지도 본안에 가서 다퉈라였습니다. 그래서 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재판에서 불법성이 드러나고 사법부가 그 불법성을 인정하면 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 TBS 서울시 출연기간 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단 상황입니까? 그거는 지정기간이 해제되면 서울시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예. 거니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고 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1억 정도의 예. 자금이 TBS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소진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에 TBS가 서울시 소속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재단화됩니다. 예. 근데 재단화되는데 재단화하게 하면 상업 방송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광고를. 근데 그 광고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방통위가. 예. 그 결과 서울시의 정권이 바뀌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시장을 당선시키면서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고사 상태의 일은 예. 이게 불법적인 TBS 말살 사건입니다. 예. 이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한 사안인데요. 예. 우선 방통위가 TBS가 재단이 이제 주체가 됐기 때문에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 상업 광고에 수익이 들어와서 TBS가 운영되기까지는. 예. 그러면 그 사이에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방송 장악의 가장 치졸한 형태라고 봅니다. 예. 예. 관련해서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심리. 그런데 네.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진숙 위원장이요. 근데 인용됐습니다. 이건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이 의미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예. 네, 우선 보수 언론으로부터 예. 민주당이 예.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는 정체불명의 기사가 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누가 헌재를 마비시킵니까? 그리고 헌재 재판관 민주당 추천 몫은 거의 내부적으로 추천에 들어가서 결과도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여야 합의 추천목이에요. 예. 거기서 걸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헌법재판관 3명 국회 추천 몫을 추천 안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체불명의 그 근거 없는 정보에 의한 보도를 보고 예. 계속 과방위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국힘 쪽 분들이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예. 그런데 저희는 그 6명으로 심리를 계속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헌재가. 예. 그거는 뭐 인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이건 이제 국회에서 계속 추천을 이미 민주당 쪽은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그래서 여야 추천목이라도 빨리 추천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 심의는 할 수 있는데 6명으로요, 현재. 네, 새로운 네. 임명이 안 되고 네. 의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지금? 일단은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일부 법률가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 헌재가 무지무지한 부담을 지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또 다른 그 불씨, 논란의 불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심리를 계속한다가 방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결까지 하겠다라기보다는요.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은 이견이 없는데 여야 합의 추천 부분에 어떤 이견이 있는 겁니까? 헌재 재판관 한 명이요. 예. 네, 일단 여야 합의는 여야가 합의할 만한 중립적 인사를 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지금 같은 국회 상황에서는 합의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 민주당 입장은 합의가 어차피 안 될 거면 이분은 한 명을 빼고 나머지 여당 추천, 야당 추천으로 하자 이 말씀이죠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 헌재를 굴러가게 하겠다.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근데 여당은 그건 안 되고 여야 합의 추천도 해야 된다 이 입장인가요? 그 입장이 네. 그건 이따 최영두 의원 다시 똑같이 모실 테니까 최영두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 의원님 지금 전공 분야가 아니시라 제가 여쭤볼까 말까 잠깐 했는데 내일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할 것이다, 무혐의 처분할 것이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오늘 검찰 내부에 레드팀을 운영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도저히 무혐의 처분할 수 없는 걸 무혐의로 불기소로 끝나면 이 정권의 말로가 재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 무혐의 처분은 밀고 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상황으로는 친오빠라는 그 명칭이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오빠가 불기소 쪽으로 가게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오빠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빠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정말 국민을 개나 소로 돼지로 보지 않고는 그런 해명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그 친오빠라고 생각하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 친오빠 아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을까? 오늘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 저는 지난번에 김건희 문자 또 하나 공개된 거 있잖아요. CBS 논설위원이. 그거를 제가 윤색한 것일 것이다라고 2%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춤법도 틀리고 점을 그렇게 많이 찍고 근데 그때 공개된 문자는 굉장히 문장이 매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영부인은 그렇게 철자도 틀리고 문법이라는 개념이 없는 분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그런데 만약 그 문자가 최 의원님 주장하시듯이 어떤 대통령이라면 말입니다. 언급하는 대상이 그 문자 내용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친오빠라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오빠가 국정농단 한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게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라면 저는 실제로 대통령을 거의 무시하고 대통령을 지라고 표현하면 도대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 실질적인 대통령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는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국민이 뽑으셨지 김건희 후보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명태균 씨는 어떤 인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정치인 주변에서는 여론조사도 하고 그거를 새롭게 해석해서 후보들의 불안한 상태에 불안한 마음을 끄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 비교적 그 시기에 촉이 좋았고 그리고 상황이 유리하게 둘러간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냥 흔한 정치인 주변의 조언가인데 그것이 정치 초보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본인이 도사연 한다고 이미 그 대선 전에 녹취록에서 도사인 척하는 분인 김건희 씨가 그 사람의 말에 그냥 빨려 들어간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조언을 받고 그리고 어떤 것은 뭐 요구한 대로 해주고 이런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농단 사건이라고 봅니다. 최 의원님은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를 언제 아셨습니까?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워낙 제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도되고 알았는데 얼핏 이런저런 국정이 운영되고 사람을 뽑는 과정에 이상한 것들이 개입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그 사주를 본다거나 뭐 이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내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크게 꾸짖었죠. 그런 말 하는 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안하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꾸짖은 분들에게 사과하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명태균 씨는 지금 연일 말입니다. 뭐 김재원 최고 그 여당이요. 최고도 압박을 하고 뭐 사과할 때까지는 계속 뭐 폭로하겠다고 하고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수습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본물이 터졌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저는 대통령실 대응이 너무 즉자적이고 유아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을 수 없을 때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내려놓을 생각이 1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대응은 앞으로도 군색할 것이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위기에 몰렸을 때 이게 공익적 마인드가 적은 권력자가 취한 행태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좀 실무적인 얘기. 상설 특검 가는 겁니까? 갑니다. 규칙 개정할 겁니다. 타임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 언제까지 뭐 되는 거고 이런 그 타임라인은 그렇지만 어쨌든 핵심은 현재 상설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실제로 보면 7명 5명이 그 여권 내지는 뭐 그 법무부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대한변협이 추천하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추천 몫을 없애는 거고 없애고 민주당 2명 그리고 뭐 진보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명 이렇게 해서 4명을 국회가 확보하게 하는 7명 중에 4명을 그런 규칙 개정안입니다. 이건 본회의 통과로 발효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출범을.
출범은 제가 예측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마 원내 지도부도 예측 못할 겁니다. 예, 지금 국감 상황과 전체적인 걸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상설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본특검이 60일이에요. 그리고 특검 수가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검이 1명이기 때문에 정말 유능한 특검을 임명해서 집중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주력하는 부분이 세관 마약 사건.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그 세관 직원까지 마약 그 사건 은폐에 연루됐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국회에서 봤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국감에서 그 증언 및 감정법 위반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상설특검의 의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상설특검하고 지금 추진하시는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런 거랑은 어떤 상호 보완 관계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금여지책. 왜냐하면 계속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그것에 대한 그 조금 축소된 것이긴 하지만 빨리 상설특검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거니까 금여지책이란 표현은 과하지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현실적으로 발효될 수 있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조선일보 칼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라냐 아내냐. 그런 기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 이상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김건희 여사의 그런 과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의혹과 현재의 명태균 씨 폭로로 벌어지고 있는 정말 불쾌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창피한 이 사안에 대해서 한없이 방어만 하고 방탄만 하지 말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본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이탈표 이런 거 좀 가능하다는 전망이 좀 나옵니까?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늘 일관되게 그 이탈표로는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정권에 대하여 김건희 여사의 행태에 대하여 대통령 노릇에 대하여 분노하는 그 분노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각 지역구에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방탄할 수 없는 시점, 그 시점에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